프리미엄 브랜드가 늦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씨, 두번이라고 하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구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 드렸다시피 홍골지구 1편에 이어서 2편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도시개발 계획과 공공택지지구 개발 뭐 이런 거의 차이라든지, 지금 홍골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자, 그러니까 민간도시개발 계획지구라는 거, 홍골지구의 개발 방식. 그래서 우리가 홍골지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건 이미 개발이 들어간 아이파크 1차, 2차 그리고 4차에 대한 이야기고, 가경자이라든지 아이파크 3차, 그리고 앞으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아이파크 5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경 서부지구라든지 서현 2지구, 서현지구, 이게 맞는 표현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왜 홍골지구가 상승을 했는가, 그 원동력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런 뭐 지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걸 먼저 설명을 1편에서 드렸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상승의 원동력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홍골지구 가격 상승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인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심리다. 어떤 심리냐? 수요의 심리다. 그것이 실거주 수요가 됐던 투기 수요가 됐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심리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주장에 대한 그런 근거 같은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부동산의 폭발적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은 주거 환경이나 호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너무 이거를 엮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투자 수요의 쏠림이다. 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한편으로는 큰 자본이 들어간다면 이건 투기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호재가 끌어올렸다. 이곳은 워낙 입지가 좋고 앞으로 있을 주거 환경이나 앞으로 들어올 시설물들이 좋아서 그런 호재가 우리 아이파크와 가경자이, 요 지금 홍골지구로 대표되는 요 지구를 끌어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럼 아이파크 1, 2, 3차가 분양했을 당시 그때도 과연 이렇게 인기가 좋았느냐?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죠? 2018년과 2017년도 청약 경쟁률을 보면 과연 이곳에 그 호재가 그대로 반영돼서 그때도 인기가 있었냐? 이렇게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이파크 1차, 2차, 3차의 청약 경쟁률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7월, 2017년 12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파크 1차, 2차, 3차의 청약 경쟁률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볼 곳은 청주 가경 아이파크 1차의 청약 경쟁률입니다. 당시 평균 경쟁률 13.34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00세대 정도의 대단지로서 평균 경쟁률입니다. 이게 최고 경쟁률이 아니라, 평형이나 타입 중에서 경쟁률이 좀 유독 높은 평형이나 타입이 있잖아요. 보통 한 30대 1, 40대 나오는 거. 그것을 감안했을 때 평균 경쟁률을 나타낸 건데요. 13.3을 기록했고 4000 푸르지오가 13.5, GLCT 푸르지오가 11.5 이런 식으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2단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경 아이파크 2단지 당시의 경쟁률이 5.5대 1이 나왔네요. 자, 이것도 평균 경쟁률로 여러가지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평형과 어떤 타입은 굉장히 막 경쟁률이 뭐 1대1, 50대1 막 이렇게 이상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것을 감안해서 낸 평균의 평균 경쟁률입니다. 5.5대 1이면 어떻다?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른 아파트들 경쟁률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홍보 자료다 보니까 아이파크가 좀 유리하게 이렇게 경쟁률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밑에 보시면 대원, 칸타벨, 더 테라스, 동남지구에 있는 거죠. 5대 1.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 3.5대 1, 서청주 파크자이가 3대 1 정도 나왔다. 그래서 아이파크가 가장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요 경쟁률이 정말 높은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파크 3차도 한번 가서 얼마나 경쟁률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종합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7월에 분양했던 아이파크 3차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가경 아이파크 3단지 1순위 경쟁률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84A의 경우 3.2, 84B의 경우 1.0, 84C가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지금도 인기가 굉장히 많죠.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붙은 타입으로 알려져 있는데 32.2대 1, 105제곱, 그러니까 39평형이죠. 4.67대 1, 144. 세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12세대밖에 안 돼서 35.08대 1. 그러니까 다른 세대수에 비해서 공급이 좀 적었던 C타입, 84C타입과 144제곱 타입이 경쟁률이 좀 높았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5.3대 1이 나왔다. 아까 이거 보시면은 이 정도 경쟁률이면 아까 말했던 가경 아이파크 2차와 유사한 경쟁률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략 한 7개월 정도 텀이 있네요. 시기상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인 경쟁률에 있어서 비교는 좀 힘듭니다. 높았다 낮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드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높았느냐 낮았느냐라고 여러분께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당시의 시기와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걸 설명드릴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편에서 얘기를 드렸었죠.
아이파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이 민간에서 개발을 주도하는 그런 도시개발 계획지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이라는 사실. 이런 아파트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사서 계약만 하고 바로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매 제한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채만 딸랑 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두 채 이상, 세 채 이상 지구 단위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분양이 될 경우 여기 굉장히 많은 투기 수요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걸 따졌을 때, 전매 제한이 없는 대규모 단지를 따졌을 때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경쟁률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또 비교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청주 저기 지금 동남지구 옆쪽에, 동남지구 옆쪽과 위쪽에 분양을 실시했던 호미지구와 방서지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이파크와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이파크는 이제 세대수 면에서 훨씬 대규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원래 인기가 있어야 되는 세대가 맞는데, 호미지구와 방서지구는 뭐 아파트 한 두세 채 정도? 초소형 지구는 아닌데 그래도 두세 채 이상 모여있는 하나의 또 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니까, 요 당시에 방서지구와 호미지구의 우리가 경쟁률을 보면 아이파크가 분양했을 당시에 그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시죠. 자, 먼저 방서지구의 청약 경쟁률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 자, 펜트하우스 딸랑 8가구 있는 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68.5대1, 59제곱 20평대죠. 57.9대1. 그리고 B타입 55가구 있는 건 5.8대1, 그리고 73.5, 요건 이제 30평 초반 13.7대1, 그리고 B타입 5.7대1,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국평이라고 부르는 84제곱 A형 같은 경우에는 23.4대1,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8대1,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평형 100여제곱 같은 경우는 15대1. 어떻게 이렇게 한번 경쟁을 한번 보시니까 어떻게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되시나요? 지금 조성되고 있는 가경서현 홍골 가경 서부지구, 여기에 비하면 훨씬 더 아파트 규모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소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방서지구도 당시의 경쟁률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를 생각했을 때 과연 홍골지구의 그 당시 청약 경쟁률로 보는 그냥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호미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호미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미린 2개 단지가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호미지구 경쟁률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명암저수지가 있고 그 아래쪽에 호미지구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호미골 체육공원이 있고 호미지구 우미린이 이렇게 두 개가 지어졌죠. 아파트 2개 단지가 하나의 지구를 이루고 있으니까 요걸 이제 지구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한번 청약 경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72제곱 25대1, 84제곱 76대1, 84제곱 16대1, 84제곱 72대1, 84제곱 63대1, 84제곱 62대1, 84제곱 43대1, 113제곱 10대1, 136제곱 3대1.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엄청난 경쟁률이죠. 지금의 홍골지구라든지 가경 서현지구 그리고 가경 서부지구에 비해서 확실히 규모면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요 지구들, 호미지구와 방서지구지만 그 당시 청약 경쟁률에 있어서는 훨씬 더 홍골지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전매 제한이 없어서 바로 전매가 가능한 민간에서 주도하는 도시개발 계획지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 요 정도 경쟁률이 나왔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그 당시 홍골지구의 평균 경쟁률을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규모면에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차이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 자료를 쭉 보신 분들 중에서 쉽게 캐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아이파크 1단지 아까 13.3대1 경쟁률 나왔다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2016년도 당시 분양했을 당시 길어봐야 한 5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요 시기 때는 대략 요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자, 그리고 아이파크 2단지가 분양했던 2017년도 대략 한 1년 사이에 분양했던 그 결과들을 보면 많아봐야 한 2대1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서지구와 호미지구는 어떨까요? 방서지구와 호미지구 같은 경우 2015년도에 분양을 실시했거든요. 그 당시에 청주 아파트가 상승의 피크를 찍고 하락기로 접어들었을 당시에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방서지구와 호미지구도 분양 시기가 2015년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분양 시기가 비슷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투자 세력들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거의 다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호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요든 가수요든 자본이 얼마나 진입하느냐, 그 시기마다 대략 경쟁률, 청약 경쟁률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준 청주의 자료들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심리라고. 그 전제에 하나의 좀 근거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서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야, 홍골지구는 그 당시엔 호재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자, 홍골지구를 좋다고들이 말하는 3대 호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흥덕 하이패스 IC 이거 개통하는 거하고요.
바로 앞에 가로수마을 도서관이 생기는 거, 그리고 하나는 청주 세종 BRT가 생긴다는 거. 요 3대 호재를 가지고 원골지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이런 호재들에 있다라고 호재를 엮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거를 아이파크가 지어질 당시에 이 호재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래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저의 생각 베이스를 한번 깔아드리고 가면, 전 이 3대 호재가 이렇게 딱히 호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과연 이런 호재들이 적용이 된 청약 경쟁률인지 아닌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투데이라는 지역신문의 기사입니다. 기사 날짜 보면 2017년도 1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서청주 IC 이전이 다포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흥덕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이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흥덕 IC 개통에 대한 내용이 2017년도 1월, 그러니까 2016년도 말, 2017년도 이미 초반에 언론에서 보도할 정도면 호재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다음 호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가로수 도서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예 정부에서 발표한 걸 떠나가지고 아예 그냥 아이파크 분양 당시 홍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이파크 3단지가 선착순 분양을 실시할 때 이미 가로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미 규모와 면적까지도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당시 홍보자료를 썼다는 것은 이미 뭐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겠죠. 요게 이미 3단지 분양 전에도 이미 공포가 돼서 청약 경쟁률에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경쟁률이 5대1이 나왔다. 평균 경쟁률이.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호재 하나 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빨아제끼는 3대 호재 중에 하나인 청주 세종 BRT. 이거는 지금도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냥 청약 경쟁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하나 들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7년도 6월에 이미 세종에서 오송역을 거쳐 청주공항, 그리고 청주터미널까지 이어지는 청주세종 BRT 노선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때부터 나오고 있었고요. 이건 역시도 아파트 분양 당시 호재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 자체도 이미 반영된 경쟁률이라는 걸 우리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호재가 없었는데 지금 호재가 나와서 피가 이렇게 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제, 부동산은 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제,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호재의 문제가 아니다. 뭐다? 상황과 시기의 문제이다. 아까 보셨죠? 청약 경쟁률이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청약 경쟁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던 점과 이미 호재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다는 점, 이런 걸 확인을 했을 때 어떻다?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들어가는 투기나 실거주 수요들이 얼마나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지, 이런 호재들은 딱히 중요한 아니다라는 전제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렸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족 기능이 가능한 공동택지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베드타운 형식으로 아파트만 지어지는 단지의 경우 자족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기 수요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청약 경쟁률도 높이 띄우고 프리미엄도 높이 띄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계획지구가 투기 자본을 끌어오는데 그 단점을 상쇄할 만한 여러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단점들을 어떻게 상쇄시키는지에서 여러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투기 수요들이 움직일 때는 어느정도 공식화된 유입의 패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외지에서 외지 자본이 유치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공식화된 이론이 뭐냐면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먼저 공략을 하는 것이 제1의 투자 공식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오시티 1, 2, 3처럼 복대, 두진, 하트리움이라든지 금호 어울림이 있는 대능지구가 1차 타겟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 이 투기 자본들은 가장 먼저 또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2급지로 이동을 하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2급지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대장이라면 명확하게 그 동네에서 가장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 그리고 또 부자들이 가장 몰려서 살고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되는데, 2급지는 이제 막 개발되는 신축 지구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만 봐도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지금 가경 홍골지구라든지 동남지구라든지 기존의 율량지구나 병서지구, 호미지구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기왕이면 민간주도의 도시개발계획지구로 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공식화된 움직임이 있다. 공식화라는 거는 투기 자본들이 이 공식을 따라서 뭉치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는 도시개발 계획지구가 대규모로 조성될 경우 웬만한 공동택지 개발지구보다는 선호되는 편이다라는 이런 일반화된 공식들이 투기 자본을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선택을 하는지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대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경우 아파트 상가만 몇 개 들어가면 이게 베드타운인지 아니면 자족시설을 갖춘 하나의 신도시인지 그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많이 지어지면 비슷한 지구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면 상업지구의 부재라든지 여러가지 뭐 교육시설 용지라든지 뭐 근린용지 뭐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확히 그 구분을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대규모 단지로 택지지구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자족 기능의 장점을 상쇄해 버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계획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로 분양함에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이라는 크나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때 전매 제한이 1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면은 털고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청약 경쟁률 낮을 때 들어왔던 투기 수요들은 청주 아파트 상승의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그냥 털고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 손에 안 받거든요. 단돈 몇백이라도 다 건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전매 제한의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개발 계획지구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투기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조성되고 난 다음에도 대규모 투기자본들이 들어왔을 때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추가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두채, 세채, 네채, 다섯채,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9차, 10차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이파크 5단지가 현재 펜스가 쳐가지고 분양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줄 분양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아파트 피를 먼저 띄워놓게 되면 향후에 있을 분양 청약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붙는다는 거예요. 피가 1억이 올라가면 그 다음 단지에서 청약만 받으면 피 1억을 동일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뭐 50대1, 60대1, 100대1 나왔다 이렇게 또 소문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 1억을 방어해줍니다. 이게 서로 연쇄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향후 분양된 아파트가 경쟁률은 높아지게 되면 앞에 분양한 아파트의 피를 지켜주게 되고, 앞에 올라갔던 피가 높게 뛰게 되면 다시 뒤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이 또다시 상승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6차, 7차, 8차 앞으로 있을 분양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청약 경쟁률이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 하락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투기 수요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털고 나갈 정도의 여유가 충분히 생긴다. 급격하게 피가 떨어지고 거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께 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파트 가격은 실거주 수요들이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분양해서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는 쉽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은 다른 얘기입니다. 프리미엄은 한순간에 거품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방어해주는 세력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 가격과는 달리 쉽게 빠져버리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기 수요들에 있어가지고 이걸 방어해주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의 또 사례들이 있죠. 가장 먼저 보여드릴 사례는 아까 보여드렸던 청약 경쟁률이 50대1을 넘었던 호미지구 사례입니다. 호미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피가 어마어마했죠. 왜냐면 아파트 막 경쟁률이 평균으로 따져서도 뭐 50대1 가까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높은 피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를 사들이게 됩니다. 초창기에. 자, 근데 결국에 호미지구가 피가 어디까지 떨어졌냐? 마이너스 3000피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마이너스 피라는 게 붙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보시면 호미지구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명암 저수지도 있고요. 초중고도 옆에 있고, 그리고 또 뒤에 뭐 공원이라든지 산을 뒤에 끼고 있어가지고 녹지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미지구가 투기 수요들이 빠져나가자 피가 마이너스까지 곤두박질 치게 되고, 심지어 마이너스 3000피가 흔하게 나타났던 그런 시장을 보였던 게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의 사례가 또 있죠. 구도심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탑동 힐데스라든지 코아로 휴티스 뭐 이런 아파트들 투기 수요들이 들어와서 붙었던 5천씩 가량 올라갔던 피가 지금 현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피를 부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 이 아이파크처럼 줄 분양해서 청약 경쟁률을 높여서 뒤에서 누군가 계속 청약 경쟁률로 프리미엄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앞에 붙은 프리미엄이 다시 청약 경쟁률을 올려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순환 구조가 돌아가게 되면 프리미엄 빠지는 게 쉽지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줄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계획지구를 투기 수요들은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계획지구와 시나 국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택지 개발지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도시개발 계획지구가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프리미엄을 올리고 그걸 또 어떻게 방어하는지 숨겨진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식들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국한적으로 청주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과 아주 유사한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다. 3부에서는 그 지역을 직접 가보고 좀 재미 삼아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홍꿀지구, 가경 서현지구, 서현 2지구 이쪽 동네를 한번 가서 실제로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야외 촬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또 그들의 투기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 사례들, 선제적으로 나타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3부나 뭐 한 4부 정도로 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지구, 청주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른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면 굉장히 감사하고, 저에게 크게 돈이 되거나 도움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